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우리 법인에서 네네. 사실 이혼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저는 요즘에 그 이혼 숙녀 캠프 네네. 거기에 나오는 부부들의 그 에피소드들이 네네. 공감 가는 부분도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로 네. 그 폭군 부부를 찍어서 올렸잖아요. 리뷰해서 올렸는데. 그 아침에 막 술 먹고 이러시는 분. 관심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나 이렇게까지 관심이 많으실 줄 몰랐어요, 일반인들이. 또 공중파도 아니고 종편이잖아. 아, 그게 종편이구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관심이 엄청 많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은 한번 본능 부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한 리뷰를 찍어볼 거예요. 이게 그 뭐 이제 부부마다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였나 본데 네네네. 본능 부부라 하면 이제 남편이 41살이고 네네. 아내가 31살인데 네. 결혼한 지 12년 됐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아내가 고등학교 때 임신해가지고 결혼에 이르렀는데 현재 아이가 6명이고 7번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데 6개월이에요. 네. 그런데 그 아내가 네. 남편이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서 이혼을 원한다 라고 이제 신청한 부부인데 네네. 이 부부가 보니까 일단 남편의 문제밖에 안 나왔죠? 아직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다음 편에 네. 오늘 밤 10시에 이제 이어서 이제 배우자의 문제, 그러니까 여성의 문제도 같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아직 저희가 본 방영분까지는 남편의 문제만 수두룩 빽빽했던 것 같은데 왜요? 일단은 방송에 나온 것까지는 보면 음. 이 부부 중에 와이프가 특별히 뭐 문제가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건 편견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편견이 발생하고 아니고요. 우리가 눈앞에서 본 것만 네. 말씀을 주셔야지. 그러니까 일단은 이 부부가 와이프의 이제 요청은 이건 거예요. 남편이 일단 경제적으로 돈을 안 벌어. 그 다음에 계속 24시간 누워서 생활해. 하루에 3번 일어난대. 네네. 화장실 갈 때, 그 다음에 뭐 컴퓨터 할 때, 네. 물 마실 때. 네. 예. 그렇게 해서 3번 일어난대. 네네. 그 외에는 계속 누워있고, 네. 심지어 뭐 이것저것 약간의 집안일도 아이한테 시켜요. 예? 40개월짜리 애도 시키고. 예? 여기서 네. 한번 우리가 법률적으로 문제를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가장 우리 원초적으로 한번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지인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막 6, 7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할래도 한꺼번에 식사를 못 한다요. 못한다요? 못 한다. 그렇죠. 8명. 지금 현재 왜 못 하는지 안다요? 2테이블 잡아야 되겠네. 왜냐? 왜? 주변의 시선이 그렇게 곱지가 않대요. 요새 마치 인종차별처럼 노키즈존 뭐 이런 거. 인종차별처럼 네. 저기 저렇게 애를 많이 낳아서 뭐 이런 느낌으로 쳐다보나 봐요. 저희는 그렇게 아기를 많이 가져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아기를 그렇게 많이 데리고 다니는 집에 뭐 식구들하고 친하게 지낸 적도 별로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 그렇게 애가 많으면은 주변에서 시선이 엄청 인종차별적으로 쳐다본다는 거예요. 짐승 쳐다보듯이. 약간 이제 그 절제리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가 건가 봐. 봐요. 그래서 실제로 그 영상에서도 네. 서장훈 씨가 원시적이다 너무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원초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아이를 6명, 7명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키우는 행동 거의 법률적으로 문제될 게 없을까요? 한번 짚어보시죠. 그러고 그게 문제되면 우리 50년대 60년대 우리 할아버지들은 다 감옥 가야 되냐? 그때는 이제 시대상이 달랐잖아요. 요새 네. 애기를 6명, 7명을 낳는 거에 대한 문제점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아니 문제점이 어. 그건 뭐 그냥 그 가족의 문제점이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저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음. 지금 우리나라가 뭐 문제점이라고 하시니까 오히려 장점을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저출산. 네, 그렇지.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어. 네네네. 노인들 인구만 많아지고 네네. 새로 태어날 응애 이러는 걸 안 해. 그러면 사실은 상줘야 되는 부부예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그 뭐 어디 지방 어디서 살고 계시다는데 월 지원금만 300만 원 이상 받고 계시는 이게 거죠. 이제 아이들이 많아서 그런가 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현재 6명이니까 그걸로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것 같아. 하면 두당 50 나오나 보네. 뭐 그런가 봐. 네. 어쨌든 제 생각으로는 약간 아동의 복지와 그 정서 함양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전제로 깐 게 경제적으로 이제 조금 부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이렇게 많이 낳아 키운다. 뭐 옛날에는 다들 그렇게 키웠으니까 그런다 치는데 요새는 주변에 뭐 시골에 사는 아이들도 뭐 학원을 다니고 맛있는 걸 사 먹고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이러는데 약간 그 아이들의 뭐 개인적인 불행이라고 그냥 치부하고 야 많이 나왔으니까 절추찬 시대 나왔다 아유 좋다 성조가 된다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제 그 전 사회적인 그 얘기라고 한다면은 그 가족만 놓고 봤을 때는 아이들한테는 너무 힘겨운 삶이 예상되어 있어서 이게 아동 그 학대 그 일환이 된다고 볼 여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뭐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왜요? 사람 각자 뭐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지. 입장 확실하게 잡았네 오늘. 그럼요. 응. 아니 근데 이게 사실 뭐 경제적으로 당연히 부유할 필요가 있고 뭐 돈을 벌고 이렇게 하는 건 중요한데 네네. 사람마다 다 다르고 가족마다 다르잖아요. 어찌 됐든 그 부분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야. 같은 도시, 같은 네. 마을에 사는 네. 다른 친구들과의 비교했을 때 아이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야, 소외감 그러면 너는 이런 걸 얘기한 거예요. 너는 그러면 네 애들 학교 친구들이 해주는 거 넌 다 해주냐? 싸그리 다 하나도 안 빠지고 다 해주냐? 이런 뭐 비교를 그렇게 하면 안 아니지. 되죠. 이거는 좀 약간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면은 아예 뭐 정말 고아처럼 혼자 자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친구가 자존감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법률적인 상황은 전혀 없지만은 네. 현실에 부닥치면서 힘든 삶을 살아간다는 거는 우리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지금 이 가정에 아예 지금 돈을 버는 경제활동하는 사람이 없는데 7명의 아이가 지금 굶어 죽지는 않겠지만 겨우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지금 학대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힘들지 않을까라는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뭐 학대가 있어야지 학대지. 물론 풍족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내가 벌이가 좀 없어서 애들한테 다 해주지 못한다고 학대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 두 번째 논점이 네. 연결되는 논점이에요. 네. 그 아버지께서 예. 백수다 보니까 24시간 집에서 누워서 생활합니다. 근데 본인이 해야 될 일들을 전혀 하지 않고 집에서 집안일을 거의 하지 않은 채 아이들한테 시킵니다. 네. 그리고 그냥 누워서 핸드폰만 봅니다. 그게 백수 아버지의 하루예요.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특수한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일을 하지 않는 백수 부모의 표상이에요. 다른 거 할 게 없으니까. 이런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게 학대 아니고 뭐겠어요?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안타깝지. 그리고 돈 벌어야 되는 것도 맞고 지금 아내는 임신 6개월이고 남편은 일을 안 하고 있고 너무 안타깝긴 하지.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사실 이게 아동학대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 그 남편이 무슨 막 이렇게 애들을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나쁜 얘기를 하고 직접적으로 학대라고- 때려야지 학대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럼 난 지금 애 놓고 나 백수면 지금 누구 영상 학대냐? 안 보신 것 같은데 영상 속에 아니, 다 봤어요. 집이 네. 난장판이에요. 이삿짐이 제대로 정리도 안 됐고 막 쌓여있고. 아니 근데 그게 학대는 아니잖아요. 왜? 그럼 뭐가 학대예요? 이게 애한테 욕을 해야 때려야 학대라는 건데 지금 공감하시겠어요? 유튜브 아니, 보시는 그러니까 분들? 이게 아니 애를 직접적으로 때리고 욕하지 않더라도 무슨 그러면 다른 상황은 학대가 없는 거야? 애가 막 먼지 들이마시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막 라면 부시르게 먹고 이런 환경이 학대 아니야? 문제가 있고 아니, 대가 많이 대표해보세요. 있다는 거지. 그런 학대 아니에요? 학대해가지고 그럼 벌금 받아야 되냐? 집 감옥 가야 청소도 되냐? 안 하고. 감옥 가야 되냐? 그러면? 감옥 가야 되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감옥을 가야 되는지 벌금을 아니 받지. 아동학대면은 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감옥을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감옥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감옥 무조건 가지 않습니다. 벌금- 초범이고 재범인 경우에는 벌금도 받고 집행유예도 받아요. 왜 나는 갑자기 헛소리하세요? 벌금도 안 나올 것 같다고요. 예? 벌금도 안 나올 것 같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네. 법률적인 관점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 조민규 변호사님 의견 잘 안타깝고, 들었어요. 안타깝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뭐 안타깝지만 이런 어쨌든 식으로 저기 어쩔 수 하네. 없다 걔네들은. 예, 그건 좀 문제가 있는 아니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남편이 세 번째 논점으로 남편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하지 않는 요 지금 부부 상태, 이 남편의 유책 사유 과연 법률적으로 어떻게 평가될지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이게 사실은 뭐 재판부마다 좀 달리 볼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이거는 이혼 사유로 벌 수 있지 않을까? 왜요? 아이가 그렇게 많은데 네. 지금 아예 돈을 벌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구직 의사가 사실 좀 미약해요. 아예 없다고 볼 수 없지만 네. 사실 핑계만 좀 많이 대면서 일을 제대로 구하려고 하는 의지가 아주 박약해 근데 보여요. 아까 제가 느낌적인 느낌인데 과거 유책 사유가 확실할 때에는 이거는 뭐 단박에 유책 사유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렇게 얼버무리는 게 지금 남편에게 굉장히 많이 지금 감정이입이 되신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우세요? 감정이입이 된 건 뭐 아니고 이혼까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감정이입이 아닌 건 아니고 뭐 이런 거죠. 네. 이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거는 알겠는데 의지가 없어. 막 이렇게 못 대고 서로 괴롭히고 서로 안 맞고 막 이런 거보다는 답답한 거야 그냥 이 부분은. 뭔가 악의는 없는데 답답하다 뭐 이런 그렇지. 느낌. 예. 나쁜 놈은 아닌데 남한테 피해를 주는 느낌 뭐 이런 느낌. 약간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감정이입이 되셨구나. 그렇죠. 조금 안타까운 거죠. 근데 저는 모르고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는 게 오히려 알면서 피해를 입히는 것보다 더 나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는 사람은 언젠가 내가 나쁜 놈이니까 그런 행동을 중단할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누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피해를 입히니까. 알려줘도 사실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더 나쁜 사람이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사실 가족을 건사하기 어려운 분들이죠.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이 부부 사이에 유책 사유가 돼서 이혼 사유가 된다라는 것은 아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학대라고 볼 여지가 있을 만큼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형법적으로 뭐 처벌받거나 그럴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 이런 부분이 더 이상 부부가 이 상태에서 쭉 간다고 하면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라는 관점에서 그게 좀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혼 사유는 결과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이제 제 말씀입니다. 이게 만약에 되게 오랜 기간 동안 그쵸? 지속됐다고 한다면은 이혼 사유가 되고도 남고 차고 흐른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영상 속에서 보기로는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인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경제활동을 하면서 언제 얼마나 많이 모아놨는지 혹은 뭐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얼마나 지원을 받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아마 유책사유가 될 것 같다라는 취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다 차치하고라도 유책사유 돼요. 왜요? 유책사유 너무 분명하고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학대죄 자체의 구성요건 해당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고 이게 무책임하고 부모로서 역할을 너무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학대라는 광범위한 개념을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저 송 변호사님 말씀에 반대하고 그런 건 아닌데 무책임하다라는 이런 그 단어 있잖아요. 가치를 어떤 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되게 애매한 거거든요. 이혼 사유를 정할 때도 뭐 부정행위가 있다, 폭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딱 꼬집어 적는 거고 무책임하네 이혼 사유예요? 무책임한 행동 이혼 사유가 돼요. 아이와 배우자는 아이를 키우기로 해놓고 본인은 가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몇 년 동안 백수를 지낸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 없는 행동이라고 통례적으로 얘기하고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행동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혼 사유로 딱 꼬집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이어가기 어려운 중도의 사유가 된다라고 이제 환원돼 가지고 이혼 사유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는 거지. 그게 무책임하니까 이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혼인을 지속하기 위한 중대한 사유. 상적이고 애매해요. 모든 사람의 말은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고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영상을 보고 명확한 기준과 사실관계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배우자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면 저는 이혼 재판에 가는 것보다 좀 더 빠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분이 좀 마음이 약해 보여. 살살 긁잖아. 이혼해줘. 협의요. 그 다음에 재산 분할도 재산 분할 이제 오래 살면 50대 50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좀 잘 긁으면 그냥 몸만 나가게 할 수도 있어. 그리고 알았어. 그게 더 좋은 방법 아닌가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이혼을 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이혼을 할지 안 할지 문제를 해결하고 보니까 다음 논점으로 넘어가서 이 남편분께서 몸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조절이 안 되는 욕구가 하나 있다는 거죠. 식욕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낳았는데 계속해서 이제 뭐 스킨십을 시도하고 아이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제 성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장면들이 목격이 돼요. 그러면 또 하나 조절되지 않는 욕구가 성욕입니다. 식욕과 성욕이 조절되지 않는 남편. 이거 유책사유가 될까요? 또 경우에 따라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저는 학대까지 눈에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이분은 거기에다가 수면욕도 이제
조절이 안 되는 그러네. 그러니까 식욕, 그러네. 성욕, 수면욕. 예. 그 조절이 안 돼. 인간의 기본 욕구죠. 어떻게요? 너무 안 되면 조절이 이혼해야지. 너무 안 되면 이혼해. 너무 안 되면 이혼해야지. 이게 무슨 코타치 같은 답이 소리야. 없잖아요, 지금 답이 영상을 없잖아요. 봤잖아요. 아니, 이 이 정도면- 정도면 이혼을 해야 이 정- 돼요, 안 해야 돼요? 이 정도면 감정 이입해가지고 지금 남편 편 들라고 아주 그냥. 이 정도면 너무 안 되는 경우에 해당하죠. 이혼 유책사 되겠죠? 네. 될 것 같아요. 사실 약간 왜 답이 겨우겨우 인정해? 답이 없으니까. 안타까워서 내가. 아니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니까 못된 건 안 했는데, 못된 짓은 안 했는데 이 사람이 아 이게 못된 짓이지. 그래서 뭐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은 이혼 소송 가는 것보다 아내분이 좀 잘 긁으면 재산도 분할 안 해주고 몸만 내보낼 수 있다니까. 아니야, 이런 사람일수록 더 이제 극한의 상황에 물어닥치면은 자기 실리를 챙기기 때문에 그렇게 이혼하지 않습니다. 저는 알아요. 케이스 이혼 바이 사건 케이스잖아. 얼마나 많이 해봤어요. 아니 근데 그런 분 있어요. 그런 부분 멍청이처럼 있는 것 같아도 마지막 딱 그 순간에 자기 실리 딱 챙기는 전 게 지금 제가 다 긁어 100이면 100이에요. 제가 다 긁어 온 게 몇 개 돼요. 그런 식으로 아유, 해가지고. 잘못하셨네. 왜 우리 의뢰인이 잘 된 건데? 어쨌든 뭐 오늘 차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여기까지 할까요? 예, 어쨌든 다음 영상에서 오늘 밤 10시에 하는 영상에서 배우자분, 그러니까 여성분의 조금 비행이 유책사유가 될 만한 안 좋은 행동이 나오지 않을까? 나오는 것 같아요. 예고편을 보니까 그걸 보고 또 영상을 촬영해서 올릴 테니까 네. 이것에 공감하시는 분들 댓글 편하게 막 남겨주시면서 서로 논의하면 저희도 영상 만드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